국가도 지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이 바뀐 게 시행됩니다. 보험료가 9.5%로 올라가요. 단언컨대 2033년에는 월 국민연금 보험료 100만 원 내시는 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00만 원 더 내면 연금액이 더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 내야 돼? 30년, 40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후납부 하실 분들은 오래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이 12월 전에 올라가죠? 그러면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5년에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 한 18년 동안 얘기만 나오고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올해 2025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법안이 개정됐고 공포까지 됐어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이 이제 바뀐 게 시행됩니다.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금 고갈이 안 되도록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내시는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일단 첫 번째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보험료가 오릅니다. 어차피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내는 건 더 내고 받는 건 덜 받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보험료가 올라요. 지금까지는 소득의 9%를 냈습니다.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은 9만 원 내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8만 원 내고 이렇게 냈죠. 근데 내년부터는 2026년부터는 보험료가 9.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9만 원 내시던 거 9만 5천 원 내셔야 돼요. 5천 원 더 내셔야 돼. 자, 근데 올라가면 연금액이 더 올라가냐? 그렇진 않아요. 연금액은 관계없고 내는 돈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9만 5천 원 올라가면 5% 올라가면 끝나냐? 0.5%포인트 올라가면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내년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쭉쭉쭉 올라가서 2033년에 13%까지 올라갑니다. 9% 내던 것이 13%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9나 13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9만 원 내던 사람이 13만 원 내게 된다는 얘기는 거의 1.5배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네. 적지 않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보험료 상한선이 있어서 현재 보험료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57만 7천 원인가 내고 있어요. 이게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 버시는 분도 그만큼만 냅니다. 이 상한선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거든요.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데다가 보험료율까지 올라가요. 제가 2033년이 되면 단언컨대 2033년에는 월 국민연금 보험료 100만 원 내시는 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57만 원 상한선이 60, 65, 70, 75로 계속 올라갈 거고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충분히 100만 원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한 7, 800만 원 벌었다. 그 중에서 1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셔야 돼요. 받는 거는 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받는 건 이제 뭐 큰 차이가 없고 그대로고 내는 것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셔. 나는 직장인이니까 뭐 회사가 절반 내주겠지. 나는 100만 원 다 안 내고 50만 원만 내면 되고 회사가 내주니까 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직원을 뽑아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직원을 위해서 월급도 주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50만 원 또 내줘야 돼. 그런 직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것이 사회가 같이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어쨌든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게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이것도 원래 18%까지 올리자는 걸 깎은 거예요, 사실. 일본은 이미 18%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런 준비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바뀐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면 연금액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금 수령액도. 자, 그런데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내는 걸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받는 것까지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럼 또 그냥 계속 고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걸 깎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야, 내는 건 더 많이 내라고 해놓고 받는 걸 깎아버리면 이건 진짜 나중에 진짜 뭐 여기서 막 문제가 많이 생긴다. 반대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했냐? 보험료는 계속 13%까지 올라가는데 연금 받는 거 이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올해 41.5%인데 2026년에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살짝 올려놨어요. 43%로. 이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연금 받는 액수를 조금 더 올려준 겁니다. 근데 얘를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계속 그냥 43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금액은 조금 올려서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내는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 차이는 없고요. 연금 받는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내는 보험료는 점점 더 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가장 큰 틀의 변화입니다. 자, 근데 이 변화를 딱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일단 보험료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미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시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몇 살까지 내냐면 60세까지 냅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보험료 납부가 끝났어요. 자, 납부가 끝났어요. 근데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린대. 그죠? 그럼 영향이 있어, 없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금 보험료를 거의 다 내신 분들은 사실 영향이 없어. 그죠? 저도 50대 중반이에요. 앞으로 어떻게든 5년만 더 개기면 돼. 조금만 더 내면 그러면 어쨌든 납입은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 인상되는 것이 저한테 크게 체감적으로 부담되진 않아. 그런데 지금 20, 30대 앞으로 몇 년 내야 돼? 30년, 40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보험료는 올라가요. 자, 결국은 이 국민연금이 개혁이 됐긴 됐는데 이 개혁은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요. 젊은이 니들이 더 많이 내라고 부담을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연금 개혁에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실제 개혁에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연금 지금 받는 사람들도 일정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자동 조정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보험료 올리는 것은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에게 더 내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받는 사람들도 좀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냐. 받는 연금액도 좀 깎자. 이게 자동 조정 장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논의는 배웠으나 실제 연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더 내라, 앞으로 좀 적게 받아라 이 얘기는 앞으로 먼 미래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받는 연금액을 깎는다. 이거는 바로 다음 달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한 달에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연금액을 깎는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야이씨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바로 반발이 나오겠죠? 불만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표로 가요, 표. 그럼 바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뭐 이런 선거에서 바로 그냥 깎이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조만간 연금을 받으실 분들이 국민연금 제도가 과거에는 되게 후한 제도,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낸 돈 대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도를 통해서 뭐 아주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을 손대면 안 되겠지만 좀 여유 있게 받으신 분들에게는 일부 조금 더 조정을 통해서 연금을 조금 덜 받게 하는 장치를 통해서 전체 기금 고갈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보험료를 올라가고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보험료 연금 개혁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 서비스를 국가가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무늬만 서비스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흉내만 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오면 지금도 군대를 갔다 오면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평생 동안 한 300개월 가입했어요. 근데 군대도 갔다 왔어. 그럼 306개월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 6개월 더해주는 그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늘어나거든요. 이 제도가 있는데 이거 좀 늘려주자. 그래가지고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늘려줍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것도 좀 말이 많아. 아니, 요즘 군대 18개월 갔다 오거든요? 아니, 18개월 갔다 오는데 무슨 또 12개월이야. 18이면 18이고 아니면 말든가. 그죠? 그죠? 18개월 갔다 오는데 18개월 다 인정해줘야지. 무슨 또 12개월만 인정해줘. 짜게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을 해도 그 얼마 된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12개월만 인정되는 것이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군대는 누가 갔다 옵니까? 남자가 갔다 오죠. 여자는 군대 안 갑니다. 여군이 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직업군인인 거고 일반 사병으로 지금 이 군복무 크레딧은 사병을 이야기해 준 거니까 사병으로서의 받는 건 남자만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 그 여자들을 위해서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넣었죠.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도 있습니다.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도가 50개월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이제 첫째부터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도도 없어졌어요. 자녀를 10명 낳으면 180개월 인정받아 그냥.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도 크레딧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또 하나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서 또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동안 국민연금법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국가는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문구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얘기지. 수립 시행하다가 안 되면 나가리라는 얘기잖아. 그게 없었어.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죠.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달라. 그래서 사실 이걸 뭐 법에다 명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2026년 1월 1일부터 명문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어쨌든 국가가 국민연금을 뭐 정책적으로 수입 뭐 시행을 해가지고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 책무가 있다. 국가의 책무.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국가가 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넣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넣으면 되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국가 법에다가 한 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죠? 어차피 국민연금 기금 고갈돼가지고 못 줄 상황이 되면 국가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지금 국가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법에 돼 있다고 주고 안 주고 어디 있어, 사실. 그죠? 네. 법이란 거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못 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다면 법대로 집행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가 뭐 전쟁 중이고 난리고 지금 이미 인구는 다 소멸돼 가고 있고, 이런데 무슨 법에 뭐 명시돼 있다고 주고 안 주고 어떻게 따져. 사실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셔서 명문화는 해놨다. 네, 이런 차이점이 이번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특히 이제 이 방송이 12월 전에 올라가죠? 네, 그러면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은 과거에 못 냈던 걸 지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추후 납부라고 해요. 추가 납부와 혼돈하신 분들이 계신데 추가 납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낼 수 없어요. 어차피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직장을 옮기느라고 이직을 했다거나 그 중간에 쉬었잖아요. 이직, 실직, 뭐 휴직 이런 기간들.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서 살림을 하느라고 주부로서 보냈던 기간들. 이 기간들 국민연금 안 냈거든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이 기간이 없어. 이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을 지금 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일반 민간 금융자산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나갔으면 지나간 거지 그걸 뭘 지금 내. 아니 내가 10년 전에 주식을 못 샀는데 지금 와가지고 10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가능해요. 그게 추후 납부 제도고요. 그래서 과거에 못 낸 기간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그 기간이 나오거든요. 뭐 10달, 뭐 20개월, 50개월, 100개월 나옵니다. 그거 지금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대부분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온 기간은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온 기간, 군복무 크레딧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크레딧은 크레딧 따로 주는 것이고 추후 납부는 뭐냐면 군대 갔다 온 기간, 그 기간 동안 내가 뭐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군대만 갔다 왔다면 그 기간을 지금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과거에 군대에 뭐 26개월, 30개월 갔다 왔거든요. 예, 그 기간을 지금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추후 납부 군대 갔다 온 거는 88년 이후고요. 그 이외의 휴직 이런 기간은 99년 이후거든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이 내가 있는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지금 추후 납부하시면 된다. 추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전액.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낸 걸 지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한 10달치를 못 냈을 수도 있고 뭐 한 10년치를 못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합치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됩니다. 자, 그럼 내가 한 3천만 원 추후 납부했다. 그러면 올해 3천만 원 추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천만 원 소득공제 받습니다. 만약에 올해 연봉이 3천이에요. 그럼 3천만 원 전액 소득공제 받아요. 그럼 세금 빵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내가 연봉이 1억이다. 세율이 높다. 추후 납부 3천만 원 하게 되면 그냥 소득에서 3천만 원 빼주기 때문에 7천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언제. 법적으로는 지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되고 연금 받기 직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65세 연금 받는다. 그럼 64세 마지막 달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과거에는 굳이 먼저 할 필요 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추후납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에요. 내가 이번 달에 20만 원 내고 있는데 20만 원 곱하기 과거에 100개월을 못 냈어. 그러면 2천만 원, 20만 원 곱하기 100개월 해서 2천만 원 추후납부 하는 겁니다. 전액소득공제 세금 환급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하면 20만 원 곱하기 100개월에서 2천만 원 추후납부 하면 되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년에 하게 되면 보험료가 9.5%로 올라가요. 20만 원이 거의 한 21만 원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만 원 곱하기 100개월이니까 2,100만 원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은 1년 차이, 그 며칠 차이로 인해서 100만 원 더 내셔야 돼요. 자, 100만 원 더 내면 연금액이 더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요.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과 보험료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리고 내후년에 한다? 그럼 또 10%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2,200만 원 내셔야 돼. 그 다음에는 2,300만 원, 2,400만 원? 추후납부를 늦게 하면 할수록 보험료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더 많은 보험료 낸다고 연금액이 같이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추후납부 하실 분들은 올해 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올해 혹시라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오르는데 아까 국민연금 개정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연금 받는 소득대체율이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1.5%인데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9.5%, 소득대체율은 43.5%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좀 더 좋긴 한데 내년에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따라서 추후납부 하실 분들은 어쨌든 올해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조금 무리가 된다? 그러면 분납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라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내후년부터는 안 좋아져 이제 무조건. 점점점 안 좋아져요. 연금액과 관계없이 내는 돈만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후납부 하실 분들은 빨리 좀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올해 내년 내에는 다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